안녕하십니까, 강한 주식입니다. 오늘 12월 4일 월요일 파동 추천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많이 어수선합니다. 배터리 쪽에서 급등 나왔다가 윗골이 다는 흐름들도 나오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뭐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동 추천주 흐름들 굉장히 좋아요. 70% 수익도 나고 80%도 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어떤 거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잠깐만 짚어보면요, ISM 제조업 지표가 지난 금요일 날 발표가 됐는데 요게 부진했습니다. 예상치보다 훨씬 낮게 나오면서 2개월 연속해서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의 흐름들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은 뭐다?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경기 침체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들 그리고 기대감들 때문에 채권 금리는 하락하고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오지만 주식 쪽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있어서는 매물이 쏟아질 우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빅테크 7종목들이 일제히 하락 흐름들을 좀 보였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ISM 제조업 지표가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지만 빨간색이 뭐냐 하면 뉴 오더예요. 신규 주문이라는 거죠. ISM 제조업 지표에는 여러 가지 세부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ISM 제조업 지표를 선행하는 것은 바로 요 뉴 오더 신규 주문입니다. 근데 신규 주문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달 수치는 ISM 제조업 지표가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굉장히 뭐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파월의 연설이 있었는데 요거 비둘기파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내용들을 보면은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이전하고 달라진 건 없는데 해석을 비둘기파적으로 하면서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고 시장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페드워치의 금리 인하 확률들을 한번 보시면은 이전에는 5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당겨졌습니다. 2개월 정도 당겨지면서 3월 달부터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에 따라서 지난 금요일 날 달러 인덱스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10년물 국채 금리도 4.2%를 깨고 내려오는 흐름들을 보였는데 시장의 매크로 흐름들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들은 이런 거죠. 배터리 쪽에 호재가 터졌습니다. 에코프로 비엔과 삼성 SDI가 44조 원에 달하는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뉴스가 금요일 날 6시 넘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시장에 반영이 전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반영이 되면서 에코프로 BM이 급등해서 상한가 근처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차트 흐름들 한번 보시면 에코프로 BM 이렇습니다. 음봉 전환해 버렸어요. 상승 출발해서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요. 지금 요것만 보시면은 거의 10% 이상, 마이너스 10% 이상 고점 대비 밀린 겁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 보면 요게 되게 웃긴 게요. 우리가 수급에서 신한투자증권을 공매도 창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뭐 불법 공매도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이 신한투자 창구는 과거부터 시작해서 외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던 신한 국제영업부에서 영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매할 때 쓰는 창구가 신한 창구인 거예요. 그래서 신한투자증권이 매도를 하고 공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요 신한투자증권 창구를 통해서 외인들이 매매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외인들의 매매 흐름들을 보시면은 오늘 매도죠. 쇼커버링이 전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한번 볼게요. 매수하는 창구들을 한번 보시면 키움 창구 있죠. 그런데 키움 창구 말고는 지금 뭐 삼성 창구, 미래에셋, NH 이렇게 나오고는 있지만 신한 창구 안 들어온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쇼커버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시각은 지금의 상승 흐름들이 단발성 상승이다라는 데 무게를 좀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상승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기서 수익을 많이 본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봉 나오고 있고 고점 대비 밀렸으니까 오히려 오늘 장 초반에 매수 들어갔다가 물린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뭐냐면 시장의 지수
지수가 얘네 때문에 왜곡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요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코스닥 시장의 시장 흐름들이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 요 두 종목의 거래 대금을 보시면 2조 한 3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코스닥 시장의 전체 거래 대금을 보시면은 지금 7조 원 정도까지 올라왔죠. 그러니까 장 초반보다는 조금 나아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장 초반에는 요 두 종목의 거래 대금이 거의 45에서 50%까지 올라왔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거의 한 40% 가까운 지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한쪽으로 특히 두 종목의 거래 대금이 이렇게 쏠려버리게 된다면 다른 종목들은 재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별로 시장이 먹을 거 없는 시장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너무 무리하면 안 되겠다.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44조 원 계약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규 계약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삼성 SDI에서 꾸준히 받아왔던 요 수주를 모아가지고 발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호재가 나왔으니 사람들이 악재가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FEOC 규제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이 되기는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깨닫는 것은 뭐냐 하면 아니 그러면 2차전지 양극재라든지 전구체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 중국의 이 광물 그죠 원재료 공급 체인 밸류 체인에서 어떻게 독립을 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새롭게 악재로 대두될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작정 배터리가 좋다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몰려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차분차분하게 좋은 종목들이 있으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강한 주식이 추천드리는 종목들은 당일날 막 급등했다가 윗골이 달고 막 박살나버리고 이런 종목들이 아니에요. 파동에 의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파동에 대해서는 계속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어요. 급등하는 종목들은 모두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들만 여러분들 공부를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추천주의 특징은 뭐예요? 올라갔다가 빠지는 구간, 그죠? 눌림목에서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튜브라든지 뭐 아니면 여러 카톡방이라든지 이런 데서 추천받는 종목들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딱 접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미 이따만큼 급등해가지고 여기에서 매수하면 바로 고꾸라지는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들 돈 못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주식은 어떨 때 추천드린다? 눌림목 구간에 들어가는 그 파동에서 추천을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언제 11월 2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칩스 앤 미디어입니다. 11월 2일이면 여기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충분히 매수할 기회 있습니까? 그죠? 매수하고 나서 올라갔다가 요게 4번 나왔고 11선 눌림목이 5번이라고 그랬죠. 요거 잘 보세요. 요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 나오고 6번 나와서 올라갔다가 다시 5번 나와서 지금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얘는 매수 추천드린 이후에 최대 뭐 82% 수익들이 나오는데 파동만 잘 탄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수익들 잘 나와요. 그 다음에 10월 23일 종목입니다. 이때는 태평양 물산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때요? 10월 23일이면 여긴데요. 요때 말씀드리고 나서 눌림목이죠. 완전히 빡빡빡 기면서 아주 물량 소화 잘 해줬고요. 요 파동에서 각구반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기 볼린저 밴드 돌파가 4번 나왔고 그죠? 그 다음에 4강가 들어갔고 추가적으로 급등하면서 5번 나오니까 또 튀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75% 수익도 아주 편안하게 초보자들도 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월 31일입니다. 이때 카페 24입니다. 언제? 요거죠. 요거 4번 나왔고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눌림목 5번 가진 다음에 쏴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6번 나왔다가 다시 밴드 돌파하고 5번 나오니까 다시 돌려 세우는 겁니다. 이런 식의 파동들을 여러분들이 잘 타셔야 된다. 그리고 DNF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동 추천주들을 쭉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파동에 따라서 매매를 하시다 보면 추천주 필요 없습니다. 이 안에서 급등주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파동 추천주를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강한준이 연구소 어플을 설치하시면 돼요. 우리 영상에 이렇게 설명란 그리고 첫 번째 댓글에다가 제가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이 링크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강한주신 연구소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
강한 주식 연구소에는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이슈들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어떻게 시장이 흘러갔고 지금 시장에서 흘러가는 심리는 어떻고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를 해야 될 때냐 아니면 쉬어야 될 때냐 아니면 매도를 하고 현금을 좀 확보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전략들도 세워드리고요. 이렇게 추천주들이 있습니다. 이 추천주들 여러분들 하루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눌림목에서 그러니까 파동의 초기에서 드리기 때문에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내려갔다가 또 올라오면서 이런 대세 상승을 보일 가능성들 확률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급등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것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고요. 오늘 기존 이제 추천주들 중에서 파동이 좋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11월 6일 날 나왔던 꿈비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비. 자, 차트 어떻습니까? 11월 6일이니까요. 이런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4번에서 나왔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11선에서 5번 눌림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강한주식 연구소 어플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이미 몇 번 해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내려왔다 5번 나오고 6번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5번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여기에서 내려올 때 5번에서 매수해서 6번 갔을 때 매도하고 또 5번 내려왔을 때 매수하면 또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또 관심 가지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정고점대 돌파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볼린저 밴드 돌파 시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돌파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이전에 나왔던 요 고점부 여기를 이제 벗겨내는 급등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위로 상방으로 좀 열려 있다. 이런 구간 13,000원까지 단기로 열려 있고 만약에 여기에서 떨어졌던 이 하락 갭 그죠? 여기를 만약에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는 청고점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꿈비도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볼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두 번째는 하이로 코리아. 요거는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11월 26일 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이로 코리아의 특징은 뭐냐면 얘는 파동들이 막 급격하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대신에 질질질질 거리면서 이렇게 끌고 올라가요. 그러다가 21선 만나고 11선 만나는 구간에서 한번 툭 튀어주는 흐름들을 보여주는데 지금도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4번 나왔죠. 그리고 쭉 올라가면서 11선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5번 만들고 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담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간다? 전고점대까지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파동을 쭉 따라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요 종목들 보다 세부적인 내용들 그리고 파동에 대한 내용들은 요 강한주식 연구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의 설명란 댓글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많은 정보들 또 추천 종목들 얻으실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